이번에 남편과 다툼 끝에 이혼을 결정했는데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시어머니의 말씀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남편에게 더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도 큰 것 같네요. 남편 말대로 제가 정말 정신병자이고 피해의식이 있는 건지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사실 그간 보고 들어온 막장 시댁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그와 비교할 수 없게 저희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께서 바쁘셔서 자주 찾아뵙길 바라거나 연락을 바라지도 않으시고 종교가 있으셔서 명절에 제사를 지내지도 않거든요. 거기다 김치며 반찬이며 생필품도 자주 챙겨 보내주십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감사한 마음에 남편보다 제가 나서서 시댁일을 챙겼습니다. 다만 아주 가끔씩 시어머니께서 미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 말들이 그간 알게 모르게 마음에 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자면 명절 음식 같은 건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야. 그래봐야 최저시급이겠지. 참고로 이건 제가 이직하게 되었다고 알려드리니 저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결혼 전에 네 남편한테 소개팅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 하는 말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대화 흐름에 적절한 표현이 아님에도 계속해서 시월드 시집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더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건 제 명의의 아파트를 팔아서 투자할 때 공동 명의로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부가 함께 모은 돈에 시부모님이 돈을 보태 투자한다면 아예 남편 명의로 해야 한다 하셨고요. 사실 저는 가부장적인 분위기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여자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밥 차리고 남자는 안방에 누워 술상 받는 그런 집이요. 시댁 때문에 늘 다투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기에 나는 결혼을 하더라도 절대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에 시어머니께서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간 미운 말씀들을 하실 때는 속으로 삭혔지만 그 말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 트라우마를 남편은 정신병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장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시어머니의 서운한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정신병자가 된 저만 남아있어요. 또 남편은 제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과하게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먼저 배려를 하고 가만히 둬도 알아서 싹싹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말씀에 상처를 받다 보니 그 마음이 달라진 것뿐이죠. 물론 부모님 세대와 저희 세대는 다르니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긴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더 서운하고 화나는 건 남편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께서 기분 상하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남편이 알아서 커트를 해주거나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다음에라도 제 마음을 대변해 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오히려 반대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네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피해의식 있어? 그냥 알아서 좋은 쪽으로 바꿔들을 줄 알아야지. 너는 초록불에 길 건너는 사람들한테도 화가 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요. 설사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와이프가 듣기에는 그 말이 불편할 수 있으니 하지 말아줘.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저런 말 한마디면 다 됐었는데. 그런데 남편은 엄마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서 바로 잡을 필요조차 없다고 합니다. 해서 남편에게 이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야.
하고 이야기했더니 콧방귀만 끼더라고요. 그간 시어머니의 서운한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며느리보다는 아들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하는 말을 내 부모님 앞에서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때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한결같이 저에게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매번 이런 말을 듣다 보니 마치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벽에 혼자 부딪히는 기분이네요.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길 바랐는데 남편에게 가족은 여전히 시댁이고 저는 함께 살기만 하는 외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남편의 말대로 정신병자이고 예민하게 그지없는 사람이며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인가요? 남편과는 이미 이혼하기로 결정을 내린 후 통보까지 마친 상태지만 정말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정신과 선생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정신과에 꼭 와야 할 정신병자들은 안 오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만 온다고. 아무래도 님이 저 말 속의 피해자에 해당되는 것 같네요. 누가 봐도 님이 피해자입니다. 두 번째. 그냥 친정 부모한테나 잘하세요. 착한 병 버리시고요. 남편 놈 진짜 정상이 아니네요. 어디다 대고 정신병이라는 건지. 그리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계시는 걸 스스로가 느끼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시어머니가 님한테 욕할 때 님 부모님도 같이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동명이요. 놓친내 노망이 났나?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은 하고 사세요. 다 떠나서 이미 이혼 통보도 하신 마당에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그냥 벗어나세요. 세 번째.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야죠. 어머, 어머님 그랬어요. 어머님 주위엔 그런 사람밖에 없나 봐요. 주위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인격도 보인다던데 하고 질러버려요. 아들에게 이르면 내가 언제?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어머님 참 이상하시다. 하고 시침이 떼버리세요. 네 번째. 정신병 걸릴만 합니다. 저희 시모는 볼 때마다 뭘 지적해요. 첫 만남에 콩나물 국밥을 사주시길래 넷이 같이 먹었는데 국밥을 먹다 보면 밥그릇 내부에 밥알이 좀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쟤는 왜 저렇게 밥을 더럽게 먹냐? 이랬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게 시작일 줄 모르고 결혼했더니 만날 때마다 너 오늘 머리가 왜 그러냐? 옷이 왜 이렇게 잘냐? 하는 등 공격적이고 퉁명스런 말투로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참다 못해 질러버렸더니 어른한테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그러냐고 오히려 더 지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을 끊었습니다. 다섯 번째. 진짜 그쪽 시모도 너무하네요. 못된 시모들은 그냥 며느리가 자기 집 행사를 책임져야 하는 내 아들 뺏어간 젊은 여자쯤으로 봐서 보상 심리가 엄청납니다. 뭐든 눈에 차지 않고 해줄수록 더 바라죠. 아예 악질이 아니고 평균보다 좀 유별난 거라면 할 말 하시고 싸늘한 태도로 바꾸시면 눈치를 슬슬 볼 거예요. 남편의 중간 역할도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결국엔 만날 때마다 헛소리가 나오기에 다 질러버리고 연을 끊게 되었어요. 저 만나면 머리끄댕이를 잡을 거라는데 절대 안 볼 겁니다. 여섯 번째. 평소 좋은 분들이 올겨울 한파로 다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저딴 말을 늘어놓는데 어딜 봐서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중간 역할 못하고 지 엄마 편만 드는 인간하고 뭐하러 같이 살아요. 혼자서도 먹고 살만하면 그냥 이혼하세요.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라고 부모님이 열심히 키워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